자, 그러다 보니까 어제 발표가 그렇게 난 걸 보니까는 언제까지 집값 눈치 볼 거냐. 안전진단 완화에도 뿔났다는 기사가 있어서 같이 가져왔어요. 정부가 재건축 정상화 방안으로 안전진단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으나 규제 완화를 기다렸던 아파트 단지들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발표 내용의 적용 범위,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보고 연말까지 제시하겠다는 단서가 붙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까는 규제 완화를 기다리는 주민들이 언제까지 집값 눈치를 볼 거냐며 분통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터뜨리면 하죠, 분통을. 지금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것만 그렇습니까? 1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1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뭐 신도시 수준으로 뭐 만드는 계획을 24년에 마스터 플랜을 내겠다는 내용도 있었거든요. 우습잖아요. 이거는 진짜 누구를 뭐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참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왕 하려고 했으면은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이 16일 국토교통부가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 대책으로 내놓은 국민주거안정 실현 방안에서 안전진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 시장에선 기대감과 실망감이 교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서울에서는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결국은 저 목동 쪽, 그리고 저기 노원구, 상계동, 중계동 이쪽에 재건축 단지들이 밀집되어 있죠. 목동하고 저 노원구 쪽에. 그쪽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최근에 그 서울 쪽의 뉴스 기사를 보면은 그 노원구 쪽에 재건축 예상 단지들 또 지금 가격 하락폭이 매우 심하다는 기사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오히려 이런 타이밍이 좀 찬스라 생각하고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서울 쪽에 투자를 생각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노원구 쪽이 오히려 지금이 찬스일 수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긴 할 거예요. 재건축 대상 아파트 단지들 갖다 그대로 놔두고 정권을 마무리한다? 이거는 그 다음 정권에 엄청난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것들이거든요. 이미 30년을 넘어선 그런 단지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재건축으로 스타트 안 해주고 이번 정권 임기가 끝난다? 다음 정권은 정말 난리 날 겁니다.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재건축 대상 단지들이. 네. 그래서 이 부분이죠. 어렵게 찾은 최근의 시장 안정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적용 범위, 시행 시기 등에 대한 최적의 대안을 연말까지 제시할 계획이라고, 연말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또 연말까지 집값 흐름을 보고 결정했다는 것은 이번에도 규제 완화해주겠다는 신용만 하는 느낌이라면서 서울시장, 대통령, 구청장까지 다 바꿨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고 언제까지 집값 눈치만 볼 건지 답답하다는 의견들이 목동 신시가지 실단지 한 소유주로부터 나왔다고 합니다. 갑갑하겠죠. 이제 세상이 바뀌었으니까는 우리 집을 뭐 정부 보고 공짜로 지어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 돈 내서 내가 짓겠다는데 그 허가만 해달라는데 이제 세상이 바뀌었으니까는 나도 새 집에 우리 집을 새 집으로 바꿔서 살아보고 싶어 하는 이 열망들을 좀 수렴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진짜 막말로 내 돈 내고 내가 지겠다는데 내가 정부에서 뭐 세금으로 지어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꽁꽁 틀어막는지 참 답답합니다. 얼마 전 목동 14단지 외벽이 떨어지는 사고가 났는데 사람이 다치고 죽어야 규제를 풀어줄 거냐는 말도 나온다면서 무엇을 위한 안전진단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나온 게 이거 아닙니까? 결국은 안전진단이 재건축 속도 조절하기 위한 속도 조절용이다. 정권 따라서 오락가락한다.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기준이. 자기들이 막고 싶으면은 안전진단 규제를 강화를 해버리고 풀어주고 싶으면은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시켜주고 이 기준이 명확하게 안 되겠습니까? 어떤 정권이 스스로서든 간에 좀 명확한 기준이 정립이 되면은 좋을 건데 이게 이때는 이랬다가 저때는 저랬다가 하니까는 이런 불만들이 나오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예측도 불가능하고 소위 불확실성이라고 그러죠. 불확실성이 높아지니까는 가까운 것들이죠. 네. 일단 전국 뉴스는 오늘 제가 이 정도만 말씀드렸습니다. 재건축에 대해서 그게 뭐
9월달하고 연말까지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결과들이 나올 것이다. 거기에 따라서 재건축은 분명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제가 윤석열 정부 대통령 당선이 되고 나서부터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내도록 화두로 떠오를 것이다. 이슈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 방향은 분명히 정해졌거든요. 속도가 문제지 방향은 정해졌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재건축의 시대가 드디어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꽁꽁 묶여져 있던 재건축의 시대가 이제는 열리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재개발의 시대였다면은 이제부터는 재건축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로 좀 패러다임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적으로 재개발에 비해서 재건축이 훨씬 인프라 면에서 유리합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어디입니까? 대구 마리나, 그죠? 삼익 비치, 사모가든 주변 인프라가 재개발 지구와는 비교할 수가 없죠. 동네 로키, 크게 몇 군데만 본다 하더라도 주변의 인프라가 재개발 지역과 재건축 지역은 상대가 안 되거든요. 그만큼 재건축 지역은 인프라가 빵빵합니다. 여기에 신축의 새 아파트 브랜드가 대단지로 들어오면은 어마어마하겠죠. 어마어마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러다 틀어막고 했는데 이제는 풀어줘야 한다. 적어도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재건축 단지들이 아마 쭉쭉쭉 진도를 빼나갈 것이다. 그래서 재건축에 관심을 가지자. 덩달아서 리모델링도 관심을 가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부 뉴스를 마치겠습니다.